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탐구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선아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예비 고1을 위해서예요.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시기 동안 언제가 그나마 가장 시간을 가용할 수 있고 시간을 쪼개려면 쪼개지는 시기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우리 겨울방학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셔야 돼요. 국영수의 기본기 닦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한국사는요.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정치사 중심으로 흐름을 잡아서 머릿속에 역사에 큰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역사의 큰 틀을 잡아놓고 흐름을 잡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해놓고 나면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내가 잡혀있는 역사적인 기본적인 흐름을 하나씩 꺼내서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만 암기를 하면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세이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일단 일찍 움직이는 학생이 결국은 학기 중에 시험 기간 중에도 그렇고요. 국영수 공부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한 큐에 한번 정리해 놓은 학생들, 완벽하게 1등급에 다가갈 수 있는 기본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선아 강사고요.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요. 경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했습니다. 자, 현재는 목동 미래탐구 고1, 2센터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또 목동 시대인재에서도 고1, 2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기타 학원과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목동과 목동 인근 지역 학생들이 저의 주력 학생이라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5가지 질문을 갖고 왔어요. 이 5가지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해드리면서 정답을 내드리면서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 수업 소개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갈게요. 고등학교 진학 후 우리 학생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임하게 될까요?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아까 여러분 보셨죠?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자, 일단 압도적인 학습 양과 다양한 학교 생활이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게 바로 고등학교 생활이에요. 보시면 자, 3월 달의 경우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딱 입학하자마자 이제 학교 생활 적응할 거고요. 친구 관계 세팅하고 동아리 너무 중요하죠. 동아리 가입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3월 달 모의고사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학교 적응한 것 같아? 라고 하면 4월 달에 중간 지필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3월 달은 거의 날아가고요. 4월 달 거의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범위에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공부해서 시험 보게 될 거예요. 자, 5월 달이 되면요. 아싸! 시험 끝났네가 아니라 각종 과목별 수행평가가 들어갑니다.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지필고사만큼이나 수행평가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게 과목별로 5월 달에 쏟아지게 될 거고요. 6월 달 되면요. 다시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각종 학교 행사 하다 보면 6월 말 7월 초에 기말고사 보게 될 겁니다. 어때요? 여유가 있나요? 굉장히 타이트하죠. 여러분, 국영수 공부했다고 해도 국영수는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해놨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근데 통합사회 한국사가 한 번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요. 이 바쁜 시간에 쪼개서 그 공부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 양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너무 바쁜 1학년 1학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쌤, 조금 적응하고 나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고등학교에서 내신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 내신은 실전입니다. 자, 쌤이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보다는 2학년 때가 더 중요했고요.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가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적응하고 나서는 이미 늦어요. 첫 1학기 중간고사부터 첫 단추를 잘 꿰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는요,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그냥 내신 절반 이상은 다 A등급 받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시험이 쉽게 나온 학교에 한해서는 거의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A등급을 받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는 내신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자, 내신은 5등급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단 10%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점수가 높다고 해도 10% 안에,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한다면 1등급을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한두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완전히 떨어져서 2등급, 3등급까지 내려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는 내신 9등급제에서 한두 문제 틀렸는데 내신 막 3등급까지 내려가는 경우를 실제로 여러 차례 봤어요. 자, 내신 5등급제에서는 조금 덜하겠지만 한두 문제 틀려서 2등급까지 내려가는 건 당연히 너무나도 빈번하게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통합사회, 한국사가 국영수만큼이나 내신에서 중요한 과목일까요? 자,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우리 지금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특히 수학 진짜 중요해 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내신에 한해서는요. 국영수가 통합사회, 한국사와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통합사회가 또는 한국사가 국영수와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목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볼까요? 자, 우리 고등학교 내신은요. 대학교에서 어떻게 반영하냐면요. 1년 동안 몇 단위를 듣는지, 몇 시간을 듣는지 이걸 가지고 단위수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과목별 가중치가 아닌 몇 시수가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보시면 국어 8단위, 수학 8단위, 영어 8단위, 통합사회는 8단위, 한국사는 6단위. 무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통사와 한국사의 단위수가 14학점이에요. 자, 엄청난 거죠? 지금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와 완벽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목,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버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과목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내신으로서 통합사회 한국사가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이제 똑같은 과목이 그대로 계승돼서 수능 과목으로 바뀌게 되죠. 물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리미리 차근차근 내신을 준비해서 좋은 점수를 낸 학생들은요, 별다른 공부 없이 한국사를 스무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통합사회는 이야기가 다르죠. 통합사회는 지금 우리 내신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상대평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제대로 기본기를 잡아놓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아놓지 않는다면 고3 때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거기다가요. 자, 대학별 고사에서요. 특히 통합사회, 한국사 기본적인 기본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기본 제시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 과목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고1, 고3 그리고 대학별 고사에서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어쨌든 쭉 갖고 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거기다가 과목별 지금 8학점처럼 국영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도가 높은 과목이면서요. 거기다 또
단 10%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우습게 생각할 수 없는 과목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 가볼게요. 단기간에 대비가 되는 과목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밀리게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학 때 한번 정리할 여력도 없는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여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그 순번이 밀리게 되는데 이 과목이 역습을 해옵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단기간에 공부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고요. 생각보다 공부량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난 국영수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난생 처음 보는 내용들 숙지하고 다 소화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거기다가 소화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10%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학생 중에서 국영수 모두 다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아요. 근데 이 학생이 1학기 때 통합사회가 한 70점대, 한국사가 60점대, 등급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재수업을 들었는데 좀 머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학생이어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등급 모두 받고 100점, 이번 기말고사, 저번 중간고사까지 다 100점 받았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본기가 없는 학생인데 제가 중요한 틀을 잡아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문제까지 틀리는 정도로 그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사실 정말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국영수가 어느 정도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학생들은요, 국영수도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얘는 1학기 때 점수가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게 2학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 더 이상 등급이 밀리면 안 되니까. 다 1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나는 2, 3등급을 받아놨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똑똑하게 안전하게 1등급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통합사회 한국사 목차를 갖고 왔는데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통사 1은 1학기 때 배울 거고요. 통사 2는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자, 통사 1.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뭘까요? 바로 3단원 세계지리 파트예요. 대부분 3단원은 세계지리에서만 어렵게 내는 줄 아는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 사상가들 관련한 윤리 파트도 상당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지리 파트뿐만 아니라 윤리 파트까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2단원인데요. 2단원은 사실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내용들이 등장할 거라는 기대를 해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상가들과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에서 심화해서 고2, 3학년들이 배우는 내용의 수준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통사 2로 가보면요. 통사 1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압도적인 학습량이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되고요. 열심히 계산해야 돼요. 열심히 자료 분석해야 돼요. 자,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인권 파트인데 기본권, 인권, 헌법, 헌재 등등 다양한 정치와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 우리 현대사회와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의 주력 부분인 분배적 정의라든지 기본적인 사회 정의관이라든지 룰스, 로직 같은 사상가들이 주로 등장하는 단원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정의관과 사상가들을 공부하고 나면요. 이제 일반 사회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접목이 돼요. 자, 거기다 가장 우리 그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은 사실 3단원인데 이 3단원은 경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역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다양한 계산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자, 5단원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지 않는 경향성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이지만 맘먹고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요. 우리 인구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사 2
정말 컴팩트하게 어렵고 기본적인 공부량을 요하는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한국사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한국사.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역사 1, 2를 공부하셨고 역사 2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3학년 때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의 내용을 주력으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내용을요. 다시 축약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큐에 봅니다.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이제 중간고사 한 큐에 본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멘붕에 빠져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사실 이 앞부분은 그나마 수월한데 별로 할 거 없는데 생각하지만 공부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역사를 안 좋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단원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거의 공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해서 학습량이 너무 많다, 외울 게 너무 많다, 너무 헷갈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큰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해 기반에서 외울 양을 최소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들만 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소한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키게 될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만만치 않죠? 우리 문제까지 한번 볼까요? 인근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거의 매년 출제되는 유형들을 갖고 왔는데 자, 이거 통사2의 3단원, 이것도 통사2의 3단원, 이건 통사2의 5단원의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사회 문제라고 하기에는 계산 문제죠. 자, 내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서 사회적인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소득 5분위 배율, 여기서는 사회보장제도, 여기서는 인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료 해석을 해서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통사1의 3단원 지리 파트고요. 통사1의 2단원 윤리 파트고요. 통사2의 2단원 윤리 파트예요. 어떠세요? 자, 자료를 분석하고 기후적 특성을 찾아내서 지도와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비문학 문제예요? 아니요. 사회 문제예요. 근데 비문학은 지문만 읽으면 그 안에 정답이 있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암기와 독해 능력이 함께 접목이 돼야지 점수를 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다양한 사상가들 입장을 외우고 나서 그 입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정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평에서도 앞으로 수능 이렇게 낼 거야 예시문항 줬는데 어떠세요? 거의 내신 문제들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죠. 좀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긴 할 겁니다. 자, 일단 다양한 자료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 해석 능력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자체가 절대로 단문이 아니에요. 이 긴 제시문은요, 계속해서 점점점 더 뚜렷해질 겁니다. 더 제시문의 길이는 길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에 특화된 문해력이 필수적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우리 통합사회 1등급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통합사회 내용만 이야기했으니까 한국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국사는 일단 압도적인 학습량을 요하는데 그 많은 내용이 다 되어 있다 해도 여러분 사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암기한 내용이 사료와 연결되지 않으면 사료에서 내가 학습한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정답 내기 어렵습니다. 자, 거기다가 순서 배열하는 문제, 연표 문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1등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연표와 사료 해석 능력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사료 해석 능력이라든지 또는 우리 연표를 통한 사건 간 흐름 파악, 이건 저 정말 자신 있어요. 다른 것도 자신 있지만 자, 연표 또는 사건 간 흐름, 이거는 정말 단시간에 여러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압도적인 공부량. 자, 이거 모두 다 함께 가야지만 고득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어. 너가 지금
중요한 과목이고 단기간에 힘들 거고 미리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 알겠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국영수 공부하다 보면 사회학원까지 못 갈 것 같아. 인강 들으면 어떨까? 선생님, 현강 꼭 들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현강을 들으셔야 된다. 자, 바쁘면 바쁠수록, 국영수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현장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도 인강 강사지만 완강률이 높지가 않아요. 완강을 해도요, 우리 학생들 거의 1.4배속 이상으로 다 돌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받아들이는 그 성취도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거기다가 국영수 공부하다 보면요, 인강 듣고 복습하고 숙제할 시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어떠한 내용이 있지 목차 정도 훑어보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완성이 안 돼요. 자, 시간이 없다면서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제대로 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갖다가 만들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겨울방학 때 버팀목 과목 하나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들으면 매주 간단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은 3시간 반이고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정도, 또는 나는 쉬는 시간에 쉬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요. 자, 수업 한 10분 일찍 와서 또는 10분 늦게 집에 가서 수업 전후로 해서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테스트를 본 것을 가지고 학부모님과 우리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매주 피드백 문제가 나가고요. 너무너무 심각해, 너 정말 공부 안 했지? 라고 하는 학생들은 테스트, 클리닉에 참여하게 됩니다. 재시험을 보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도 걱정하죠. 국영수 공부해야 되는데요. 네, 국영수 공부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짜투리 시간에 왔다 갔다 이동 시간에 공부해도 충분히 정리가 될 만큼 그 정도의 양으로 테스트를 봐요. 요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근데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숙제 관리. 하루에 과목당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할애해서 문제 조금씩 나눠서 풀잖아요. 충분히 일주일간 그 시간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양의 정말 최소한의 숙제만 내드립니다. 자, 근데 숙제 내드리는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더라도 굉장히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숙제 검사하고요. 자, 숙제 너무 안 했어 라고 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앉혀서 숙제 어떻게 하는지 클리닉 진행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매주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생들께 기본적인 수업의 피드백을 드리는데, 출석, 숙제, 테스트, 완성도, 테스트 점수, 그리고 기본적인 필요한 피드백들 매주 문자로 전송드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타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거나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저한테 모르는 거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질의응답방을 운영하는데 저는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 2, 3시 정도에 저한테 질문하셔도 제가 거의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의 영상 업로드 하는데 수업 내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수업한 내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5분, 10분 짜투리 시간 이동할 때 내용 들으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복습용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려요. 자, 거기에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 동기부여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솔직히 상위권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상위권인 거예요.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아직까지 동기부여가 덜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상담 진행합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 학부모님들도 신청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공부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라고 하는 취지고요. 수준별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가 적재적소에 양질의 자료들을 항상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쁜 학생들이요,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질문해요.
질문의 퀄리티가 높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무조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물어봐라. 이렇게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꼭 현강을 들어주셔야지 완벽하게 이번 방학 때 한 큐에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저는 5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드렸고요. 제 수업 소개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수업은 1월 3일 토요일 날 개강하게 될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1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총 8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시간 동안은 통합사회 공부합니다. 1시간 반 동안은 한국사 공부할 거예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내용들을 촘촘하게 차근차근 정리할 거예요. 자, 거기에 개념과 자료 해석 능력이 함께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량이 너무 막대해서 이걸 모두 다 이번 겨울방학 때 커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큰 틀을 잡아줄 건데, 자, 이 큰 틀 잡고 전후 관계 이해하고 연표를 갖다가 머릿속에 구상하는 이 과정이 가장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저는 저만의 비법으로 1시간 반에 8시간 동안 우리 한국사 1, 2의 핵심을 다 끝내드릴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당연히 학기 중에 추가적으로 채워주셔야 되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큰 틀 잡고 연표 머릿속에 세팅하는 과정을 이번 겨울방학 때 끝내놓는다면 통사와 더불어서 한국사 정말 든든한 버팀목 과목이 되겠죠. 거기에 학기 중에 공부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최소 시간 최대 효율을 약속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8주 완성 끝내고 나서요. 이제 학교별로 좀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학교별 내신 대비반이 운영이 되는데 학교별 내신 대비반에서는 우리 그 학교만의 어렵게 내는 포인트라든지 그 학교만의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심화 내용을 다뤄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혼자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그런 내신 대비반이고 단기 특강반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자랑스러운 교재입니다. 저는 정말 교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미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본 우리 학생들, 여러분 바로 윗선배들 너무나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고등 입문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주관지로서 수업 워크북이 매주 나가게 될 건데 얇은 워크지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 엑기스들 정말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만 담아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해도 고득점으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된 수업, 준비된 교재를 가지고 최소 시간, 최대 효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버팀목 과목이 되도록 제가 정말 책임지고 결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